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요. 요 며칠 주목받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했다고 하고 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하고 도대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를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로 떠올리셨을 겁니다. 왜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018년 기준으로 매출 1위가 삼성전자고 3위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순위는 몰랐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반도체 산업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과 논리 제곱과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기억장치인 D램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좀 같이 보죠. 우선 위에 메모리 반도체, 자,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둘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D램은 전원이 공급될 동안만 정보가 저장되는데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마트폰, USB, 블랙박스, MP3, 또 디카 등등에 사용될 수 있겠죠. 반면 D램은요, 정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기는 하지만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제품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있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이 모바일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네요. 이 밖에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속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 당연히 단순 저장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칩 구조가 더 복잡할 거고요. 그래서 정교한 설계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어렵고 더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분야는 그럼 둘 중에 뭘까요? 네, 상대적으로 쉬운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왜 비메모리 분야는 좀 부진한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종류도 무려 2만여 가지나 되는 데다가 고도의 설계 기술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1980년대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한국은 그 당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주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 설비와 같은 물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메모리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우측부터 봐주세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2018년 기준으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 국내 업체의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단 4%에 불과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63%에 육박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는 차이가 매우 크죠.
한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세워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메모리 강국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잘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D램 가격이 떨어져서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으로 다음 분기 반도체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가격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메모리 쪽에 편중돼 있으니 가격 변동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서자마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왜 떨어진 거냐고요? 우선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 센터 설립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D램을 찾는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D램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됐고요. 그러니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낮아졌죠. 게다가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거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출렁이면 증시 전체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거든요. 반도체 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이렇게 수출 전선이 위험해지자 정부도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안정적인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긴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연산, 그리고 처리, 제어하는 이 두뇌의 역할을 할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이 정부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죠.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